안녕하십니까. 건강 풍요 나눔을 실천하는 메나테크 글로벌 B&B 그룹 미팅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최미자입니다. 요즘 날씨가 되게 화창하면서도 황사가 되게 심합니다. 모두들 건강 관리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오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료 전문가가 바라보는 글리칸의 의학적 중요성, 좀 덜 아프고 좀 안 아프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글리칸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설동훈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동훈 원장님은 안성 올리브의원에서 원장님으로 계시고요. 부드럽고 자상한 설명과 글리칸의 영양소에 대한 사랑과 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자에 대한 최선을 다하시는 원장님이십니다. 설동훈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피곤하실 텐데 또 많이들 오셨네요. 아시는 얼굴도 많이 보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네, 시간 나면 직접 뵈러 가야 되는데 제가 시간 내서 꼭 오프라인 직접 뵈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예. 네, 오늘 주제를 좀 어떻게 잡아볼까 생각했는데요. 사실 요새 많이 아프시잖아요. 또 젊은 분들도 요즘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좀 바라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이 시간에 오시거나 아니면은 녹화된 영상을 보시면서 좀 희망을 가져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주변에 아픈 사람 천지인데 어떻게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제가 아픈 사람을 치료한 지가 벌써 이 통증과 관련해서만 30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의사로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 제가 이건 정말 좋구나 하고 사용하고 있는 의료법들을 그런 것들 중에서 좋은 것을 내 가족들 제가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글리칸이라는 것인데요. 이 글리칸이 어떤 것인지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것인지 이만한 것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생활 습관도 참 중요하겠죠. 예. 혈액순환의 중요성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픈 사람 참 많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좀 안 아팠으면 좀 더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최근 통계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2021년에 기대 수명이 남자는 80세, 여자는 86세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근데 22년도가 발표가 됐는데요. 기대 수명이 원래 좀 줄었어요. 어떻게? 통계상으로. 남자가 79.9세, 여자가 85.6세. 그래도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일본만 빼놓고는 굉장히 한국이 우수한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식이 좋아서 그런 것인지, 한국이 또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문제는요, 기대 수명은 올라갔는데, 건강 수명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22년에 평균 기대 수명이 남녀 합쳐가지고 나눠보면 82세 정도 되는데, 건강 수명이 여기 65로 돼 있잖아요. 65세. 나머지 세월은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일까? 이렇게 이진환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이 20년에 발표한 기사 일부인데요. 생애 마지막 17.5년은 병으로 골골한다. 참 슬프죠. 이런 내용 보면은. 그럼 어떻게 사느냐? 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연로해져 가실수록 노후 18년의 현실이 이런 모습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무작정 수명만 늘면 최고냐, 다냐. 오히려 노후 비용만 높이고 노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김경미 기자라는 사람이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현대의학의 현실은 미병 상태, 검사상으로는 아주 좀 경계선상이 있는데 사실은 어지럽고 피로하고 두통, 스트레스, 우울, 근육통, 수면장애, 비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빈맥. 그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긴 하는데 여기에 이제 좀 진행이 되면 질병으로 나온다는 거죠. 몸이 너무 근육통이 아픈 사람들 10년 후면 되게 암이 많이 발병되죠.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되게 좀 있으면 고혈압, 당뇨가 많이 생기죠. 이렇게. 그러면 뭐 대학병원만 가면 다 낫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 다수인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류마티성 관절염 그 막 손가락이 오그라지고 그러잖아요. 유명한 뭐 류마티스 내과 앞에 막 줄을 서 있죠. 이렇게. 그분들 제대로 낫는 거 보셨어요? 제대로 나으면은 환자가 왜 이렇게 자꾸 늘까요?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유지는 해주는데 낫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당뇨병도 나 당뇨 심했었는데 약 끊었어. 이런 사람 많지는 않잖아요. 아주 드물게 있긴 한데 그 병원 약 먹어가지고. 네. 건선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항체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조금 많이 호전되긴 한 것 같아요. 이것은. 근데 아직도 암이 정복이 잘 안 됐잖아요. 알츠하이머 치매도 25년 만에 미국에서 지금 약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 완벽한 치료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가면역 질환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없었던 자가면역 질환.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한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각종 질환들, 갑상선이랄지 피부 질환들 굉장히 많죠. 자, 어떻게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글리카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 지금 세계는 글리칸을 연구하는 시대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글리칸이 뭐냐면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2012년에 벌써 건강에 있어서 글리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책자인데요. 좀 두꺼운 책자예요. 그중에서 한 페이지를 제가 이렇게 좀 복사했습니다. 이렇게. 글리칸에 대한 중요한 사실인데요. 건강에 있어서 글리칸이 없으면 사망하더라. 이거 사망의 원인이 글리칸이 없는 상태이시죠? 모든 질환은 글리칸이 관여하더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세포와 병균 상호작용의 대부분은 글리칸이 관련되어 있고 암도 글리칸 관련되어 있고 뭐 예방접종도 그래서 요즘은 글리칸을 기초로 한 예방주사가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2003년에 미국 MIT 공대에서 세상을 바꿀 10대 핵심 기술로 이 글리칸을 선정하였었죠. 글리코빅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글리칸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보면 뭐 분자 영상, 양자 야모, 무선 센서망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 시대를 예견한 이런 전자과학 시대를 예견한 이런 학문들이 유행했었는데 글리코믹스가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라고 선정한 것이죠. 글리코믹스가 뭐냐? 글리칸이 무엇인가? 과거 세포 그림은 이렇게 맨드름했었는데 전자현미경이 개발되면서 현재는 세포 표면에 털 같은 게 발견됐는데 이게 글리칸이라는 것이죠. 실제 세포 사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TV 프로그램들에서 많이 방영되고 그랬던가 봅니다. 모형도 있고 이것은요. 글리칸이라는 것은 세포 표면에 붙어 있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런 사슬 같은 것인데요. 네, 글루코스, 갈락토스가 있고 만노스, 퓨코스, 자일로스, N아세틸 글루코사민, N아세틸 갈루사민, N아세틸 유라미게 시다라고 하는 요것들이 여러 가지 배열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강한 세포에는 표면에 10만 개씩 붙어 있고 현대인에는 4, 5만 개, 환자는 1, 2만 개밖에 없더라 하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실제로 주요 장기들을 표면을 보면요.
이게 글리칸들이 N아시티드라미닉 애시드 이렇게 쭉 잎이 돼 있죠. 또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녹색 동그라미가 만노스라는 글리칸입니다. 녹색이 좀 많이 보이죠. 노란 것도 보이네요. 갈락토스. 초록색은 글루코스. 예. 빨간 거, 이것은 퓨코스. 이렇게 뇌도 그렇고, 콩팥도 그렇고, 간도, 폐도 전부 다 글리칸이 세포 표면에 있고, 이게 생명 현상의 열쇠라는 것이죠. 이게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과학도 참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이 세포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거 다 찍어내잖아요, 이렇게. 인간 혈액형도 밝혀졌습니다. 혈액형도 혈구의 표면에 있는 이 글리칸으로 A형이냐, O형이냐, B형이냐, AB형이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글리칸이라는 게. 핵이 없는 세포는 있지만 당사슬이 없는 세포는 없다. 글리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슬 모양의 그런 것이 없는 세포는 없더라 하는 것이죠. 결국 세포 표면에 글리칸들입니다. 기관지와 폐포의 선모들이죠. 흔들리면서 이물질 가래를 막 배출하죠. 세포의 선모들이. 네, 선모 옆에 이게 선모죠. 노란 게 선모인데 그 옆에 확대해 보면은 휴가 여기 글리칸입니다. 프로테인 단백질 있죠.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휴가 이게 글리칸. 모든 선모에 글리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포에 어, 인간이 조금 긴장하거나 좀 그러면 좀 가래도 나오죠. 아까 최민재 사장님도 긴장하셔서 가래 한번 했죠. 저도 지금 여러분들 모셔놓고 긴장하니까 가래가 좀 나오죠. 이게 다 이 글리칸이 포함되어 있는 선모들의 작용입니다. 말러질은 기전도 발표됐어요. 단백질에 당사실이 부과되는 모습인데요. 핵에서 이제 정보를 RNA에 줍니다. 그러면 이게 가가지고 소포체에서 리보솜에서 RNA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데요. 단백질을 다시 소포체로 쭉 밀어주면은 여기에서 글리칸, 당 영양주를 붙여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죠. 당사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바로 표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골지체라는 곳에서 트리밍을 한대요. 불필요한 것을 없애고 지금 세포 표면에 막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뭐 좀 빨리 배달해 주세요. 세포가 이제 오더를 내면은 그걸 막 만들어 가지고 표면으로 막 내보내주는 것이죠. 아, 이게 필요하십니까? 배달 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32조 개의 세포가 다 이렇게 클릭하는 둘러싸여 있다. 우리 인체의 세포를 32조 개로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60조 개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100조 개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렇게 해서 글리칸으로 쭉 덮여 있는 인체 세포. 여기서 학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글리칸을 연구를 토대로 해서 2022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는 분이 계셨습니다. 버토지 박사가 이 글리칸을 연구하시는 분이었는데 결국은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됐죠. 세 분이 같이 했지만 이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죠. 이 글리칸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포 표면에 이 당사슬만 염색해가지고 나중에 이것만 확 깨내는 항암제를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을까 발표하니까 어, 노벨 위원들이 와 드디어 인간이 암을 정복하는 거야 하고 고맙다고 노벨 의학상을 준 것이죠. 작년에 노벨 생리의학상, 노벨 의학상이죠. 이분도 이걸 당사슬을 기초로 한 코로나19 mRNA 백신을 만든 분이시죠. 이분이 요 mRNA 백신 만든 내용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이 있죠. 어쨌든 요걸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코로나19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찰나에 이게 탁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살았죠. 그래서 상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표면에 있는 것은 스파이크 그리코 프로테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 글씨가 보이시나요? 예. 스파이크 장 단백질인데 보통 뉴스에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스파이크 단백질 이렇게 불렸죠. 장 단백질 하면은 여기 뭔 말이야 하고 질문을 하면은 또 대답하기 기자들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거 빼버린 것 같아요. 내가 스파이크 단백질 이렇게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이죠. 2003년에 MIT 공대 천재들이 선정한 그 내용이 예상이 적중한 겁니다. 길코믹스로 노벨상을
2명이나 받을지 미리 예상한 거죠. 대단하죠. 스티븐 유전트 박사, 이분도 2022년에 세계 탑 100명의 의사에 선정되신 분인데, 이분도 요 글리코를 연구를 하신 분이죠. 메나테크 회사의 기술 고문으로 계시다고 해요.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생물학이라는 것은 글리칸의 여러 작용 기전과 그것이 인체 생물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한 학문입니다. 벌써 1970년대 시작이 됐습니다. 오래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벨상까지 나온 거죠. 한두 해 연구에서 노벨상 나오겠습니까? 수십 년 연구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니까 상을 받은 것이겠죠. 영양당생물학 이런 말은 당생물학을 더 발전시켜주는 학문. 1995년에 맨하탄 회사에서 글리코 영양소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과학계에서는 글리코 영양소라는 말보다는 그냥 글리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까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글리칸이라고 돼 있었지 영양소란 말은 없었죠. 글리칸 기술이란 말은 메나테크의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왜 메나테크 회사 것이냐면 이 글리칸을 영양소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특허를 가진 유일한 회사였기 때문에 글리칸 기술하면 메나테크 기술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다른 회사는 뒤따라오기 좀 어려웠죠. 영양소로 따라오기 어려웠던 게 20년간 특허로 묶여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글리칸은 우리 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의학이다. 최첨단 의학이라는 것이죠. 왜 중요하느냐. 세포 표면에 이 글리칸이 없으면 아까 10만 개씩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영양소를 흡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세포 표면에 이렇게 안테나 같은 것들이 보이죠. 이 당사들이 세포의 신호 역할을 한다는 가능성이 1970년대에 제기가 되었는데 연구를 계속했더니 정말 그렇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1995년 영국의 과학저널인 네이처지에 글리칸 관련 발표를 했었는데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흐르는 혈액 또는 체액 속에서 각종 호르몬 또 미네랄, 비타민 이런 것들을 인지한다는 것이죠. 피 속에 비타민이 흐르면은 저거 비타민 C야. 세포야 저것 좀 빨아들여 볼래?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것은 저건 바이러스야. 세균이야. 독소야. 야야야 세포야 저거 빨리 없애러 가자. 저것은 빨아먹을 게 아니라 가서 쳐 부숴야 될 거야. 이러한 면역작용을 세포와 세포끼리 의사소통한다는 것이죠. 이 의사소통하지 않으면 이 세포 하나가 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독소를 없애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협동을 하는 거죠. 의사소통.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이 글리칸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말할 만도 합니다. 93년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지에서 백혈과 암세포 사진인데요. 이 변형된 암세포의 글리칸하고 정상 백혈구의 글리칸은 좀 모양이 다르죠. 이걸 인지하는 것이죠. 인지해서 가서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많으면 이걸 없앨 수 있는데 정상 글리칸이 없으면 암세포를 없애기 어려울 것이라는 기본 상식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영어로 되어 있죠. Every disease, 모든 질병은 that affects human, 인간에게 작용하는 모든 질병은 글리칸과 관련되어 있다. significant, 유의하게 글리칸이 관련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글리칸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좀 덜 아프고 좀 안 아프고 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요 글리칸이 없으면 사망하니까 모든 질환이 글리칸이 관여되어 있으니까 힘드시더라도 참고 조금만 더 같이 공부하십시다. 자, 글리칸이 없으면은 흡수가 안 됐다 그랬죠. 영양소가. 감기에 좋다고 비타민 C를 복용하는 분도 많이 계시죠. 효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글리칸이 없으면 흡수가 안 되니까 비타민 C도 중요하지만 글리칸이 훨씬 중요하죠.
세포 진화 전달에 필요한 글리컨이 아까 8가지 제가 계속 그림으로 보여드렸잖아요. 8가지인데 현대인이 식단으로 섭취하는 글리컨은 대부분 2가지 뿐이랍니다. 이 동글동글한 글리컨이 하나라도 부족하면 인체에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부족하게 되면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먹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글리칸의 역할은 영양분을 흡수하고 세포를 수리하고 비정상적인 세포를 파괴하고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 기능 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1983년 메나폴 알로에 겔 기능성 성분 추출 제품화되었다 하고요. 역사를 보는 겁니다. 메나테크 글리칸 역사를. 이 회사에서밖에 안 만드니까 이 회사 역사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996년 하퍼스 생화학 교과서에 세포 간 신호전달 8가지 글리칸을 확인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해에 이 회사에서 세계 최초로 세포 간 의사소통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식물 유래 복합물 엠브로토스 복합물을 특허로 출시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생화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 페이지를 프린트한 겁니다. 비록 우리 몸이 포도당으로부터 다른 단당류를 만들 수 있기는 하지만 어떤 조건 하에서는 단당류를 직접 보충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 영양소 보충제 개발을 촉진해 왔습니다. 1996년 생산 중인 메나텍 엠브로토스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이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티브 뉴젠트 박사인데요. 메나테크 사이언스 헬스 부분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100명의 세계 탑 2020년 선정되신 분인데요. 제가 이 학회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선정 기준이 무엇인가. 지속적인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의사냐, 가르치는 사람이냐, 후배를 양성하고 있냐, 이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혼자 잘 사냐, 이런 의사냐 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는 이유도 이런 목표도 좀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또 좀 그리코를 모르는 의사들에게 그들에게 이런 좋은 정보를 좀 줘서 그들도 보람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죠. 연구 노력 결과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혁신 기술 및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 회사는 유일하게 특허받은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도덕성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막 과장하는 거 있잖아요. 과장하는. 무슨 하나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 것처럼 과장하는 그런 건강식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냐. 인도주의적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보고. 그래서 선정이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네. 이분은 이렇게 말하죠. 저는 1996년부터 엠볼토스 복합물을 사용하고 의사들이 추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먹고 추천한 지 지금 3년 반 돼갑니다. 저도 오래 먹었어요. 우리 가족도 다 먹이고 있고요. 환자들에게도 많이 권합니다.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권하는 거죠. 네, 10가지 글리칸을 함유하고 있는 엠볼토스. 알로에는 면역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엠볼토스는 알로에뿐만 아니라 4가지 식물에서 추출해서 세포 간 신호 전달에 글리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이분 스티브 뉴덴트 박사의 지금 강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루 3끼 밥만 먹으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일상적인 식단에만 의존할 수 없나? 이분 말씀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조상들의 식단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조상들에게는 없던 독소가 7만 5천 가지가 생겼다가 2004년 이후에는 이제는 33만 가지 독소에 노출되고 있다. 이게 뭐냐면요. 화학 제품들이 워낙 많이 개발돼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처럼 텃밭에다가 농약도 않고 비료도 않고 그렇게 심어서 먹었던 그런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별의별 약을 다 치고 또 맛을 내기 위해서 또 방부를 시키기 위해서 과학이 발달하니까 별의별 화학 첨가물들을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7만 5천 가지가 몇 년 후에는 33만 가지 독소에 노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7개국에서는 최소 3가지의 식품 영양소 강화를 의무화시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배가 나오고 잘 먹고 살긴 하는데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다.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21세기는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있지 않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잃어버린 영양소. 이 글리칸을 왜 잃어버렸느냐. 옛날에는 먹을 수 있던 식물에 왜 어렵다는 그러느냐. 새끼 밥만 먹으면 되지. 자, 보세요. 이렇게. 여기에 지금 비행기 뿌리는 게 농약이죠. 비료도 이렇게 뿌리나요? 농약 같기도 하고 비료 같기도 하고. 비료 뿌리고. 공해 물질이 올라가서 어디로 떨어집니까? 땅으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먹는 제품들. 햇빛을 안 보고 억지로 비료 같은 약으로 키우니까 영양소가 별로 없다고 그러던데, 햇빛을 안 치니까. 그래서 요거 또 토마토 같은 경우도 이런 데 키우잖아요. 그다음에 덜 익어서 따야 된답니다. 다 따버리면 유통 과정에서 다 허물어지면 소비자들이 안 사간대요. 저 같으면 이런 거 사가겠는데. 소비자들, 일반적인 소비자 심리는 야, 조금 흐트러져 있으면은 안 사가나 봐요. 이건 또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통조림에 보관하는 거. 이게 안 좋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요? 이거?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하늘을 나는 새들이 먹고 벌이 먹어서 새와 벌은 튼튼해지고 우리 사람은 이렇게 덜 익은 거 독소가 있는 것을 먹고 맨날 아프죠. 그래서 52년대에 당근 한 개, 시금치 한 단, 귤 한 개를 지금은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거 배불러서 어떻게 먹습니까? 이걸 못 먹죠. 이렇게. 그래서 이분 말씀이 예,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삶은 뭐 전쟁이나 뭐 전염병 시대만 아니면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막 웽웽웽 하면서 달려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만든 것 같아요. 모든 세포에는 글리칸이 있어야 기능할 수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었죠. 현대인이 먹는 음식들은 가공식품, 사전에 조리된 식품, 인체에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음식. 저는 여기에 대해 무서운 것 같아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맛만 좋다고 만들어낸 것들, 배만 부르다고 만들어낸 것들,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만들어낸 것들, 그리고 원치 않게 막 미세 플라스틱이니 막 이런 것들도 넣고 싶어 넣는 건 아니잖아요. 플라스틱 만든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지. 현대인들이 포도당과 갈락토스 과일 섭취를 하긴 하는데 이거 말고 8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멘보토스를 매일 먹을 수밖에 없죠. 억지로 먹어줘야 되는 거죠. 비타민C도 억지로 먹어야 감기 좀 덜 걸리는 것처럼. 130가지 이상의 질환이 160가지 이상의 당화 장애 때문에 발생한대요. 예, 글리칸이 없어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밝혀진 것만,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글루코스에서 나머지 글리칸으로의 변화가 안 되어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매일매일 우리 몸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글리칸을 보충할 수 있다면 세포들이 건강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좀 안 아프고 싶으십니까? 좀 건강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글리칸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컨디션에 상관없이 왜 매일 먹어야 되는가? 우리 몸에 면역세포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과립구, 호상구, 허영구, 호중구 전부 다 면역세포들이에요. 나쁜 것들이 오면 잡아먹는 것들. 그래서 수명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라이프 스팬 수명이 10시간에서 3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것은 10시간마다 교체돼야 돼요. 교체되려면 세포 간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된다. 야, 저 세포 너무 오래 살았네. 얼마 살았는데 아이 저거 10시간이나 살았네. 아이 당신 돌아가셔. 새로운 세포 만들어야 되겠네. 우리 새로운 세포 만들어내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세포 간 커뮤니케이션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글리칸이 면역 체계한테 자 이제 면역 세포를 교체해라 하고 말해주는 신호를 받아야만 세포 교체가 되는데 이때 비타민 C도 필요할 거고 철분도 필요할 거고 셀레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얼마나 필요할까? 이 세포들이 다 안다는 거죠. 지시를 한다는 거죠. 이 정도로 세포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충분한 양의 글리칸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면역습 받을 때 글리칸을 찾게 될 것이라는데 다른 곳에 글리칸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요거 호상구를 만들었더니 위 내백세포가 좀 안 좋아. 요새 위가 아파 죽겠어.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스톱 잠깐만. 요 위백세포 만들어내자 하고 글리칸을 그리 보낸다는 것이죠. 글리칸은 약이 아니라 세포가 건강해지게 하는 도구를 세포에 주는 것입니다. 내 몸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를 주자는 것이죠. 혈소판 얼마나 중요합니까? 혈소판 감소증 환자 많잖아요.
그 자가면역 질환인데 이것도 열흘밖에 안 간대요. 그러니까 글리칸이 부족하면 혈소판을 잘 못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자꾸 멍이 들고 지혈이 안 되고 그럴 수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때 글리칸이 충분한 세포가 야야 혈소판 좀 만들어내자. 다른 데 스톱 잠깐만 멈춰 있어. 혈소판 좀 만들어낸 다음에 내가 좀 만들어줄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 글리칸 이중면검 위약 대주 연구 결과인데요. 이중면검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그 영양제를 주는 의사도 이게 영양제인지 위약 가짜양인지 모르고 환자도 내가 지금 영양제를 먹는 것인지 밀가루를 먹는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험하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이 글리칸이 달콤하다는 뜻으로 해서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당영양소로 번역이 됩니다. 달달하다.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나 당뇨 생기는 거, 혈당 올라가는 거 아니야? 염려를 많이 하시죠. 실험을 해봤나 봐요. 회사에서. 엠볼투스 복합물을 하루 4g 섭취한 피실험자들의 혈중 포도당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혹시 단 거 먹으니까 당뇨 해롭지 않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엠볼투스의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발표해놨죠. 세포 신호 전달이 향상되고 인지 기능이 개선됩니다.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혹시 기억력이 좀 감퇴되거나 좀 그러십니까? 요건 많이 드셔보십시오. 또 집중력, 주의력이 향상되고요. 모두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을 조울증이라 그러잖아요. 또 우울증도 있고 이럴 때도 드셔보시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과민성, 면역 체계가 좋아진다는 거죠. 소화 기능도 많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분은 숨이 붙어있는 사람은 엠브로토스 먹어야 한다. 본인도 많이 드시고 계신다 하는데 저도 좀 살아있는 동안에 여유가 된다면 좀 많이 먹을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자, 그래서 글리칸이 왜 중요하냐? 전 세계가 글리칸을 연구해서 어, 백신을 만들어서 노벨상도 받고 암 치료할 수 있는 희망을 줬다고 노벨상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죠. 세포 표면에 글리칸이 없어 영양을 흡수할 수 없으니까 자꾸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이런 분들은 내 몸에 세포에 글리칸이 없겠구나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생활 습관의 중요성도 중요하겠죠. 스트레스 받는 생활, 카페인, 술, 담배, 혈당 지수 높은 음식, 항암 치료제 같은 거, 심한 운동, 탈수, 맹물, 추위, 노화 이게 세포 표면에 있는 글리칸이 싹 소멸되는 걸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없어져 버려가지고 다시 회복이 안 되면 정말 슬프죠. 다행입니다. 이게 역으로 되나 봐요, 이렇게. 글리칸 많이 먹고, 천연영양소 먹고, 스트레스 관리 좀 해주시고, 수액도 좀 맞으시고, 국물도 좀 많이 마시고,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시면 다시 회복이 된다니까 희망을 가지십시다. 화이팅! 자, 글리칸을 먹으면 당사슬이 정상화됩니까? 그거 먹으면은 정말로 당사슬이 생겨요? 당신 눈으로 봤습니까? 저는 이분의 논문을 봤습니다. 존 엑스포드 박사. 영국 왕립의학회 회원이고 류마티스 권위자신데요. 2007년 텍사스 맨하탄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때만 해도 이 영양제를 가지고 환자를 치료해서 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던 시대래요. 이때 이후로 이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제약회사에서 영양제를 가지고 의약품처럼 말했다가는 수백억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말을 못하게 돼 있대요. 이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이 연구를 하셨어요. 류마티스가 잘 안 난다 그랬잖아요. 약으로는. 이분은 얼마나 고민됐겠습니까? 자기가 류마티스 권위자인데 환자들이 그냥 잘 안 나으니까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이분이 관심이 많이 가졌을 만도 합니다. 류마티스 환자의 독특한 슈가 프린트 패턴이 입증했는데요. 그리칸, 당의 영양소를 많이 먹여가지고 이 당사슬의 패턴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이렇게 검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류마티스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항체, 면역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원래 정상적인 세포는요. 이렇게 퓨코스, 만노스, 에나스, 글루타민, 갈락토스,
N아세틸 유라밀산이 싹 붙어 있으면 정상적인 세포. 아까 세포당 10만 개씩 당사슬이 붙어 있는 좋은 세포인데요. 관절이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검사해 보니까 이렇더래요. 그게 갈락토스가 없더래요. N아세틸 글루코사민만 있고 갈락토스가 없고 심지어 더 건강한 사람은 위에 CR산이 붙어야 되는데 이러면 진짜 건강하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혹시 나는 관절 아픈 게 뭔지 몰라? 나는 파스를 발라본 적이 없어. 이런 분들은 여기까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나는 비만 오면 조금 쑤신 것 같아. 그러면은 이게 없는 분이에요. 갈락토스. 나는 기상청에 바로 전화하면 100% 내일 날씨 맞출 수 있어. 이런 분은 요 갈락토스까지 없는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CR산을 먹여가지고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본 거죠. 소염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당사슬을 증가시키면 소염 진통이 되더라 하고 이분이 슬라이드 발표를 한 겁니다. CR산이 염증 반응을 스위치 변환시켜서 CR산의 양을 증가시키면 염증을 일으키는 항체가 항염증 항체로 바뀐다. 그러니까 CR산이 없으면 그 세포가 오히려 자기 몸을 막 공격하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체가 되는데 CR산을 증가시켜주면 이게 그 염증을 막아주는 항체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굉장한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깡패같이 원래 순한 학생이었는데 뭐 가정의 환경이 안 좋았다거나 뭐 어떻게 해가지고 깡패를 변했어요. 그냥. 다 막 주변에 물건 깨부수고 다니다가 다시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달래고 설득해가지고 얘가 마음을 개과천선했어요. 그러면 다시 오히려 주변의 깡패들한테 야 너희들 그러지 마 하고 말리고 다니는 항염증 한처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 표현이. 그래서 양쪽 말단 모두 갈락토스 정상이면 정상이고 한쪽만 갈락토스가 없어도 중등도 류마티스고 양쪽에 갈락토스 결립되면 중증 류마티스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엠볼토스 먹여봤습니다. 복용운율 변화인데 변화가 는 거죠. 갈락토스가 없는 당사슬이 현재 줄어드는데 7주 후에 60%가 감소하더래요. 또 CR산화된 당사슬, 아까 좋은 개과천선한 당사슬이 현격히 증가하는데 7주에 일주보다도 96%가 증가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리칸을 먹으면 당사슬이 정말 증가합니까? 하면은 이분이 그런 말이 하도 질문을 많이 하니까 직접 실험을 해버린 거죠. 증가한다. 우리 몸의免疫세포가 우리 스스로의 몸을 공격하지 않는 좋은 세포로 변화하게 될 수 있다. 근데 항염증제, 진통제만 먹으면은 그냥 일시적인 염증만 없을 뿐이지 세포를 좋아지게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글리칸 제품은 메나테크 글리코 영양소 제품들밖에 없다는 게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 것을 지금 4년째 먹고 있는 것이죠. 성악 교과서에 기재된 요걸 먹어야 한다는 아까 교과서 내용 읽어보셨죠. 지금 현재 엠볼토스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메아테크의 천연 제품들이 많이 나오죠. 이 간 해독하는 트루피오, 실리마리산. 옛날 병원에서는 그 주사제로도 쓰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데 요걸 꾸준히 많이 드시면은 간 수치가 엄청 좋아집니다. 근데 이런 트루프에도 모든 메나테크 제품에는 글리칸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왜 이걸 넣어놨을까요? 이 비싼 글리칸을? 트리피어 간 해독제를 먹든 유산균을 먹든 오메가3를 먹든 좀 잘 흡수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하우 같아요. 예. 그냥 간 해독제 주세요 했는데 당신은 이걸 드시려면 또 엠볼토스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좀 부담 느낄 수 있을까 봐 아예 그냥 여기다가 좀 넣어놓고 이렇게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오메가3 네. 요거 꼭 먹어야 되죠. 트리퓨어, 오소린, 유청 단백질, 단백질이 필요하신 분들. 여기에도 글리카에 포함되어 있는 거. 제가 다 이 제품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네, 들어있는 거. 자, 생활 습관이 중요하죠. 아까 스트레스 받는 거. 현대인의 스트레스 가능하면 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좀, 아, 그럴 수도 있다. 또는
이 모든 게 다 지나가리.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생활 습관은 좀 중요해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의 중요성에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세포가 건강하려면 24시간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고, 필수 영양소. 필수 영양소는 천연 영양소, 글리코 영양소 다 필요하겠죠. 혈액순환은 혈액량 관리를 유지하고 스트레스 극복하는데 중요합니다. 교통성 환자들이 당일날은 안 아픈데 2, 3일 지나면은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온몸이 아파서 오잖아요. 혈액순환이 서서히 안 되면서 2, 3일 동안에 팅팅 몸이 부어서 오는 겁니다. 640개의 근육이 몸에 있대요. 대칭이니까 320개 정도. 네, 혈관이 모세혈관인데요. 99%가 우리 몸의 혈관은 모세혈관입니다. 12만 킬로미터, 지구 두 바퀴 반을 도는 혈관인데, 이렇게 촉촉의 혈관이 이렇게 말라버리면은, 이렇게 말라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병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포가 피를 못 빨아먹으니까 힘이 없겠죠. 이렇게 말라버리면. 그 이유가 스트레스 과로, 삼삼 국물을 안 마시고, 맹물을 많이 먹어버리면은, 우리 몸은 나트륨 농도가 있는데, 맹물 많이 먹으면 농도가 떨어지면 죽으니까 소변을 바로 빼내죠. 그러니까 물 마시면 화장실 갔다 오고 갔다 오면 목마르니까 또 물 마시고 이런 분 계시죠. 또 과로도 사우나도 너무 땀을 많이 빼시면 탈수되잖아요. 탈수되고 나오면은 또 맥주 마시고 맹물 마시고 탈수가 되는 거죠. 커피를 보통 오늘 또 몸이 아파하고 오시면 소개받아 오신 분들은 한결같이 서너 잔씩 마신다 그래요. 제가 좀 먹지 마라 그랬는데 이뇨작용으로 오늘 커피 4잔 드시면 오셨네요. 한 달에 소주 한 40병 먹는 만큼 이뇨작용으로 혈액량 감소하니까 드시고 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로운 것이었냐고. 몰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병원에 와서 잘 낫는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 제 말을 믿어주시는 분들이에요. 커피 끊고 또 제가 드리는 영양소 먹고 수액 치료하고 그런 분들은요. 잘 낫는 거예요. 대부분 커피를 끊어요. 한 6일만 참아보세요. 그랬더니 끊고 오시더라고요. 생리식염, 이 소금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는. 우리가 무슨 뭐, 뭐죠? 소금만 먹고 사는 동물은 없구나. 물고기도 소금만 먹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콩나물 같이 미네랄, 비타민 다 들어있어야죠. 국물을 좀 드시면 좋겠어요. 안 되면 수액도 먼저 보시고. 저도 커피 매니아였었는데요. 이제 우리 직원들이 원장님 건강 나빠지면 안 된다고 어쩌다 피곤할 때 한 잔 하고 싶은데 커피 절대 안 줍니다. 못 먹겠대. 아주 그냥 감시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아요. 오늘 또 목마르다니까 메나티를 타고 주더라고요. 지금도 한 잔 마시고 있습니다. 이런 걸 차라리 드십시오. 커피 대신에 국물 드시든가. 너무 근육이 말라 있어도 근처 정형외과나 가면은 대부분 스테로이드 줄 거예요. 너무 아파하시니까. 그게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환자마다 뼈주사를 주는 것은 이건 조금 재앙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근육이 말라가지고 신경을 누리면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신경이 근육사를 통과하는데 근육이 딱 쪼그라들어 있으면 신경이 눌리니까 절절절절절 잠을 못 자는 거죠. 어깨가 아파 잠 못 자시면 많이 오세요. 근육이 말라요. 여기 싹 촉촉하게 해주면 바로 통증이 사라지죠. 근육이 마르면요. 여기 뭐야 일반 등심은 볼륨이 있고 탱글탱글 하잖아요. 말라버리면 이렇게 수축이 되잖아요. 막 당겨요 여기를. 당기면은 여기 염증이 생깁니다. 막 당기면 얘가 염증이 생기죠. 그럼 선생님, 나 아직 관절염 생겼나 봐요. 오면은,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 누르면, 아야! 하시죠. 여기를 살짝 풀어주면, 통증이 싹 가시죠. 막 손목이 아파 죽겠대요. 이런 분들도. 근육이 말라가지고 당기니까, 이렇게 마찰이 돼가지고. 우리 인체가 얼마나 신기하냐면요. 이 손목에 붙어 있는 근육이 정말 많아요. 앞뒤로 막 한 20개 있어요. 근데 이걸 딱 띠를, 뭐라 그러죠? 그 전선 딱 모아놓는 거, 그 띠를 뭐라 그러죠? 그거? 그 전선 막 흐트러져 있으면 안 되니까 딱 클릭으로 물어놓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이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지 않도록 이런 손목 근육 수십 개를 딱 묶는 띠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찰이 생기면은 근육이 굳어가지고 얘가 막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은 손목 관절인가 하고 오시는 거죠. 여기다 뼈주사 맞으면 이거 재앙입니다. 재앙. 예? 그리고 여기 이거 점액낭이 있는데 여기 점액낭염이 생겨요. 막 당기니까 마찰이 되니까. 막 염증이 생겨요. 관절염 아닙니다. 점액낭염이에요. 허벅지나
팔꿈치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면 많이 좋아지죠. 관절염이, 나 무릎 관절염 왔어요. 그럼 나이가 이제 40이야. 뭐 40에 무슨 관절염이 오겠어요. 여기 보면은 허벅지 근육이 너무 말라가지고 요 위아래 관절을 막 짓눌려요. 이렇게. 막 위아래를 당깁니다. 당기니까 처음에는 연골이 닳아졌다가 나중에는 연골이 닳아지고 나면 뼈를, 요거는 이제 그거 해야 돼요. 인공관절로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젊은데 막 아프신 분들은요, 이 근육이 말라서 위아래를 막 당기니까 오는 염증이에요. 이 근육을 좀 부드럽게 해주면 됩니다. 목에서 등이 아파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에 노란 게 신경인데 근육 사이에 이게 막 눌려버린 거죠. 막 눌리니까 그 신경이 지배하는 이 근육통이,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니까 잠을 못 자죠. 만지도 못하게 아파서. 여기다 뼈 주사 넣는 거, 이것도 제한입니다. 사실 아픈 데는 여기입니다. 이 근육을 살살 풀어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근육이 병들어 있는 것을 살살 풀어주는 거. 말라있는 근육을 손으로 세게 누르면 깨집니다. 모세혈관이. 나중에 막 발로 밟아야 돼요. 인간을 발로 밟으면 됩니까? 이렇게 살살 풀어줘야지. 이렇게. 근육을 살살 풀어서 깨지지 않도록 해줘야 되죠. 근데 이 해필 자율신경 같은 경우는 척수에서 자율신경이 나오는데 여기에 눌리고 있으면 각종 질환이 생기죠. 배가 아프다고, 설사하다고, 불안하고, 불면증, 만성체기, 우울감, 가슴 답답한 두근거림, 이런 것들 전부 다 자율신경이 눌려서 그런 겁니다. 약으로 해서 안 되면은 치료 받으셔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근육이 마른 것은 카페인, 커피만 있는 게, 스트레스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당 영양소, 글리칸이 없으면 그하고 됩니다. 단백 다당이 부족하면 수분 저장이 안 된다. 이게 체크해놨죠? 왜 수분 저장이 안 되는지 보세요. 골격근에 프로테일 글리칸이라고 단백 다당이 있는데요. 단백질하고 글리칸이 합쳐서 단백 다당을 일으킵니다. 프로테일 글리칸이 당사슬이 있죠. 요게 단백 다당은 다당, 많다는 뜻이잖아요. 다당. 글리칸이 많다. 그런 뜻인데 두 개 당이 반복적으로 연결되죠. 아미노당과 우론당이 계속 반복적으로 쭉 길게 연결됩니다. 근데 이게요, 음이온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CHSO4, SO3- 이렇게 음이온으로 되어 있죠. 이게 음이온은 양이온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자석이 양극과 음극이 만나는 것처럼 음이온이 나트륨, 물을 넣어주면 물 속에 있는 나트륨을 만나요. 수분을 모으죠. 카르복실기도 있고, 이것도 있고, 황산기와 카르복실기의 음전기가 양전기가 있는 나트륨과 수분을 1000배씩 끌어와서 조직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이 이렇게 바짝 말라있는, 글리칸이 없어서 바짝 말라있는 여기에 세포에다가 물을 넣어주면 올라오는 것처럼 엠보토스를 맞게 되면 쑥 근육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무릎이 아픈데 만져봤더니 근육이 말라있다 하면 저처럼 바로 주사로 거기를 포도당액 같은 걸 넣어가지고 촉촉히 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단백타당, 글리칸을 먹어서 이걸 촉촉하게 해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저는 이제 수액까지 해서 세 가지 방법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근육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관절을 당기지 않게, 디스크를 막 당겨가지고 디스크를 터져나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디스크 터져나오지 않게, 관절 짓누르지 않게 글리칸을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딱한 근육,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 그다음에 글리칸이 부족한 거.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가지고 이걸 다 하십시오. 아파 죽겠는데 우리보다 뼈주사 맞고 다니고 수술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와서 좀 풀어보시고 이것도 좀 드셔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와, 내가 하마터면 수술할 뻔했네. 하마터면 내가 디스크 수술할 뻔했네. 이렇게 안도감 느끼실 겁니다. 저는 혹시라도 조금 과로하거나 스트레스 받았거나 그러면은 엠볼토스 AO를 한 10알씩 먹고 잡니다. 훨씬 덜 아파요. 자, 복습을 좀 한번 해볼까요? 건강에 있어 글리칸의 중요성, 미국 국립과학원 학술지에서 발표한 거니까 누가 뭐라 하면은 너도 공부 좀 해.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모든 질환은 글리칸이 관여하고 주요 글리칸이 없으면 사망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버의 생화학 교과서에도 올라와 있던 의학적인 내용이고,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엠볼토스를 먹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머지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항산화제도 중요하죠. 이거 안 먹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집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글리칸은 집의 기초와 같은 영향을 한다.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요걸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것만 먹는 이게 건강기능식품 회사 것도 좀 도움이 되긴 하죠. 그렇지만 이게 없으니까 정말 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린 집 같은 것이 되죠. 혹시 요걸 드시고 계신 분들은 요것도 한번 추가로 드셔보시고 요거 지금 사놓으신 거 다 드시고 나면 한번요 메라테크 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렇게. 뉴턴트 박사는 숨을 붙어 있는 사람은 엠브로토스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거 정답이죠. 우리 몸의 세포는 계속 대치되고 있으니까. 어? 네, 그래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아프시면 와서 좀 풀고 촉촉하게 해주시고, 뭐 자율신경으로 자꾸 정신과 약만 드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뭐 풀어보시고, 이렇게. 불안하고 불면증, 만성 체기, 우울감, 가슴 답답한 두근거림. 이거 근육을 촉촉하게 해주는 그 당, 강화를 시켜주는 엠브로토스를 좀 많이 드시고 해보십시오. 이렇게. 커피를 어, 지금은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들으신 거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이 강의를 들을 일은 없겠죠. 그러면은 내가 카페인 종류를 먹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끊어보시고요. 이렇게 스트레스 관리 한번 해보시고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과로하지 않기, 진심으로 용서하기, 참을성을 나타내기 참 중요한 것 같고요. 하루에 15분만이라도 활기차게 한번 걸어보십시다. 앉아만 있지 말고 또 카페인, 맹물 한 번에만 마시는 것 같은 혈량과 간지력을 마르게 하는 일 피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줄이고 부족한 미네랄과 천연 비타민 좀 많이 드셔보시고요. 수액 치료, 한식 건강을 마시기, 글리칸을 충분한 양을 충분한 기간 복용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몸이 좀 좋으면 또 좀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다시 아프죠. 세포가 자꾸 대치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내가 경제적 여유가 되는 대신 될 때까지 충분한 기간 꾸준히 복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의 주체는 의사가 아니죠. 치유의 주체는 환자죠. 환자가 이렇게 건강에 도움되는 것들을 하시면서 좋은 것 좀 먹어주면서 이렇게 건강해지는 수밖에 없죠. 의사는 옆에서 도와주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어봤더니 오, 글리칸이 이런 것이었어? 대단하다. 내가 몰랐네. 하는 생각이 드셨거나 아, 카페인이 그렇게 해로웠었어? 줄여봐야지. 끊어봐야지. 아, 스트레스가 그렇게 해로운 것이었구나 생각이 드셨다면 생활을 옮기셔가지고 건강하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